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건설회사에서 한 19년 동안 같은 분야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에게 공인중개사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위해 고객과 소통하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대구 시흥부동산 대표 윤연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신도시에서 대구 시흥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공인중개사 윤연숙입니다. 저희 부동산은 3명의 공인중개사님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중개 물건은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토지 중개와 또 통건물을 다루려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물건들을 중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하고 나서 삼익주택 설계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파트 부지에 대한 설계와 또 평면도에 관한 설계의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LG건설로 이직을 해서 주택사업부 용지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기혼 여성이 회사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그런데 1997년도에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출산 휴가 중에 있는데 IMF가 왔어요. 그래서 온통 세상에 이제 야단이 났었죠. 그럴 때 제가 퇴사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퇴사는 제가 그때 과장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퇴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회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일정 기간 지나고 나니까 저를 현장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현장 경험 사실 쌓기가 어려운데 고맙게도 저는 이제 현장 경험을 또 더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어떤 계기가 그 현장 발령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건설회사에서 한 19년 동안 같은 분야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건 2002년도였는데요. 처음엔 저의 전공 분야와 동일해서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렁설렁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막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시험을 보니까 결국은 안 됐죠. 그래서 첫 해에 시작했을 때는 1차 시험에만 합격을 했고요. 2번에 걸쳐서 다음 해에 2차 시험 준비를 했는데요.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사실 그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엔 꼭 합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 노하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2차 시험 때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의 유형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떤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노하우를 터득해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 케어를 했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공인중개사 시험에다 두고 이악 물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된 거죠. 제가 공부할 때 남편도 퇴사를 했었어요. 역시 IMF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동료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운영을 하고 제가 자격증 따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따면서 자연스럽게 독립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할 때 제가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일은 잘하는데 계약 메이드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 모든 게 그 당시에는 생계와 직결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먹고 이제 고객들 한 분 한 분한테 신경을 쓰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정말 일찍 출근해서 아침 9시 이전에 출근해가지고 뭐 사무실 운영서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고객들의 어떤 그 한 분 한 분의 어떤 상황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니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추어서 이제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더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역시 시간이 해결하는구나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제가 조금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많이 다르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약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고객들이 계속 돌고 돌면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시간과 함께 극복해 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오픈한 곳이 분당이었어요. 그 분당이 약 13년 된 지역이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기득권층들의 부동산들이 많아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새로 지어지는 곳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 아파트 단지 쪽에서 제가 처음 오픈을 했었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입주장이 너무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프라자 상가 쪽으로 나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한 지 지금 5년째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백오 신도시는 여러 이 주변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젊은 층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인천 쪽에서도 그렇고, 송도, 그리고 화성, 안양, 부천 이런 여러 지역에서 젊은 층들이 유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활발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오 신도시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저는 항상 생각을 하죠. 백오 신도시는 여기 시흥의 강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도 그런 어떤 강남의 이미지를 이거 백오 신도시에 심고 싶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 또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중심에 서 있다는 기분, 이런 거죠. 이것에 오면 교통, 교육, 또 환경, 뭐 문화적인 거라든가 어떤 쇼핑이라든가 공원,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백오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허허벌판이었는데 사람들이 딱 여기를 아파트가 있으니까 들어와 봐요. 딱 와서 백오 신도시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뭐 정말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살고 싶은 곳입니다. 와서 살아봐야 알겠죠, 그거야. 그래서 저는 백오 신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 시흥의 강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백오 신도시의 미래 가치는 호재와 함께 어우러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는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지금 800병상 규모로 유치가 되는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금 되어 있어서 많은 연구소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우수 기업들과 그리고 대학들과 연계해가지고 많은 연구원들이 들어오면 이곳에 많은 브레인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환경들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예술 초중 통합학교가 지금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예술 초중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뭔가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어 갈 수 있을 것 같고, 백여대교 건설이 있어요. 그래서 송도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대교가 건설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통도 또한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호재들이 대구 신도시의 어떤 미래 가치로서 함께 어우러진다고 하면 장기적인 발전성을 가진 대구 신도시로서 더욱 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24시간은 늘 굉장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9시까지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저녁 7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직원들이 한 8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9시부터 8시까지는 이제 업무를 하고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재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뭐 잡무 처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다 보면 금방 10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퇴근은 10시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집에 가서 또 잠들게 되면 12시 이러다 보니 시간 24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방문하시는 주 고객분들은요, 거의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희와 같은 색깔을 가진 고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들이 취급하는 중개 물건이 아파트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인데 아파트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 이제 상가 쪽에 또 손님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이렇게 한 분 소개하면 다음에 또 다른 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소개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고요. 고객을 꾸준히 소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이 강하면 그 사람한테 기울이게 되고 또 이 사람의 의견이 강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가?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어떤 그런 것들에 선을 잡아줘야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는 원칙과 신뢰를 첫 번째, 두 번째 둘 수가 없는 분야이지만 신뢰를 저버리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신뢰를 쌓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부동산을 믿을 수 있는 또 저희 공인중개사들을 믿을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신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을 하면 사실 모든 것들이 고객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계약자분들을 만날 때 저는 이제 가장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계약을 정식으로 다 치르고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할까 하면서 그럼 계약금을 배상을 해라 그랬더니 계약금 소송에서 찾아가라 이러는 분이 계셨죠.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거 해결할 때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행복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행복할 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계약하신 고객님들이 꾸준히 그 계약 고객을 소개해 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1인 자영업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대구 신도시에 와서는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과 함께 뭔가 일을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함께 그 어떤 즐거웠던 순간도 있었고, 또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또 다른 어떤 도약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하나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할 때는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감도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은 분야별로 3명의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있는데, 이 분야별로 좀 더 전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성장시키는 안에는 저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고객이겠죠. 고객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영업도 고객을 위한 거고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얻어가는 거가 중요한가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고객과 함께 저희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저는 교육에 굉장히 목이 말랐었어요. 그래서 교육 굉장히 받고 싶었죠. 그러다가 네오비를 만나게 되었고요. 네오비에서 진행하는 중개 실무 교육과 또 유튜브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위로와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장하려는 공인중개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느껴집니다. 요즘은 1인 마케팅 시대죠.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중개업도 유튜브와 접목시켜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유튜브를 통한 중개업 마케팅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 1년 넘어가면서 고객분들이 유튜브가 뭔가 이렇게 조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아, 유튜브에 나오는 중개사님 이러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고요. 또 그로 인해서 계약이 만들어지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중개업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일을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또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케팅 부분을 찾는다 하면 저는 사실 유튜브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공인중개사 직업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지를 가지려고 하면 그 직업에 대한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실력을 갖추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꾸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무언가 설득을 하고 또 그분들을 계약으로 메이드시키고 이러려고 하면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통찰력을 기르려고 하면 저는 정말 공인중개사 그만두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감정 노동자예요. 그래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처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상처가 오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이거 못하겠다 이러면 공인중개사로서 롱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 이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 가지셔야 되고 또 꾸준한 인내심도 함께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공인중개사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수히 많은 고객분들이 오는데 이곳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변화를 좀 더 가치롭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켜주는 그런 직업,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직업이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